전화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릴 거지만 두 분도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편하게 좀 말씀하시면 되고 지금 연결되어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은식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지금 네, 여기 네.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과 장해찬 전 예. 최고위원 계셔서 두 분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뭐 질문하면 네, 답변을 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저 출연할 수 있었는데 그냥 전화로만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모실 거 그랬네요. 세 분 같이 할 거 그랬어요. 그 안철수 의원이 지난 2일에 네. 혁신위원장에 내정되신 이후에 박은식 전 비대위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서 혁신위원회를 좀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신 걸로 알려졌는데 네. 당시 좀 어떤 얘기를 두 분이서 나누셨던 건가요? 그 전부터 안철수 의원님과 그 비대위를 할 때 의료 대란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칼럼을 쓰는 것과 광주 출마해서 좀 고생한 거 이런 거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좀 도와달라. 그리고 어느 정도는 혁신위원장으로서의 플랜이 다 이제 갖춰져 있고 얘기도 많이 진행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차피 혁신위는 권한이 없지 않냐,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꽤 많이 진척이 됐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는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수락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때 뭐 두 분이서 지금은 쌍권으로 대표가 됩니다만 뭐 권영세, 네. 뭐 권성동 두 의원에 대한 어떤 인적 쇄신 문제 이런 것도 얘기를 나누신 건가요? 그 이야기는 그때 당시는 하진 않았고요. 예. 어제 이제 저에게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진짜로 그 소위 말하는 그 투권 분들을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했던 게 맞냐 제가 여쭤봤더니 네.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너무 어렵지 않았겠냐. 그리고 그분들도 나름의 저는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전에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는 바른정당 분당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보수정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었는데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서는 공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인적 쇄신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이 정치를 하겠다는데 그걸 뭐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 잘잘못이 있는데 어느 한 사람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꼭 그렇게 하기보다는 적어도 우리 정당이 계엄 정당이라는 그런 오명만은 좀 씻어야 된다. 그래서 계엄을 계몽령이라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어떤 그런 정치 인생을 막 당장 끝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 적어도 좀 나와서 좀 사과라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플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예. 뭐 지금 안철수 의원이 쌍권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직접은 말을 안 하겠다 하셨는데 일단 박은식 네. 전 비대위원께는 이제 그 두 사람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군요. 보좌관께서 백브리핑 할 때 뭐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예.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어제 사실은 이제 비대위 혁신이 구성하면서 일부 빠진 인사들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이 이것 때문에도 이제 직을 던지는 배경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박 전 비대위원 그리고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 두 분이잖아요. 네. 비대위 이제 의결이 있기 전에는 두 분이 빠지시는 거를 전혀 인지를 못 하셨던 건가요? 네, 전혀 못했습니다. 예. 혹시 좀 전화를 주셨으니까 당연히 그냥 들어가겠거니 하고 뭐 일정도 다 조정해놓고 그랬었는데요. 예. 그러면은 혹시 뭐 이재용 위원장이 글 쓰신 걸 보면 그 배후에 네.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았겠냐라는 취지의 좀 글을 올리셨는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특정 세력에 좀 반대가 있었다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글쎄요, 그게 저도 왜 그런지는 당사자한테 확인을 하지 못해서 제가 예. 이렇게 언급하는 거는 좀 실례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대표를 또 출마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이게 혁신위를 본인의 어떤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도구로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지적에는 좀 어떤 생각이세요? 네,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원래부터 이제 혁신위를 열심히 하려고 하셨었고, 예. 그리고 그 안철수 의원님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이전 선거 대선 때 정말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그렇게 비토하던 이준석 대표한테도 다 찾아가서 다시 함께 하자고 하고, 그리고 선거도 정말 열심히 도우셨거든요. 네. 저도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감동을 받아서 이분이 도와달라고 하니
최대한 열심히 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선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투권 그 분들을 이렇게 지적을 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한 것은 이분들이 어떤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었기에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이 박은식 비대위원에게 네. 전화를 해서 설득을 했을 때는 뭔가 정권을 좀 네. 위임받았다 이런 식의 설득이셨던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굴러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비대위에서 딱히 그렇게 큰 권한을 주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정권이라는 게 명문화돼 있지는 않아가지고요. 네. 그 혁신 방안이 인적 쇄신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대상이, 혁신의 대상이 또 자신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사실 달가워하지 않는 게 당연하죠.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에서 나서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이런 토론도 나오고 방송도 나오고 이렇게 공중전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정작 인정을 받지 못하고 뒤에서 정말 욕바지가 되고 이제 만신창이가 돼도 험지 나가도 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는데 최근에 그래서 언더찐윤이란 이런 말도 막 나오잖아요. 네. 오히려 그 앞에 나서서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래도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이다. 오히려 뒤에서 이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게 일하지도 않았으면서 계속해서 선수를 쌓는 그런 분들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인적 쇄신은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개개인과의 어떤 합의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추진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다. 그리고 예전에 뭐 홍준표 혁신이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보면은 어떤 인적 쇄신이 제대로 성공하지는 않았었고요. 주로 어떤 제도적인 측면을 건드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혁신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지도부가 새로 꾸려지니까 그 지도부에서 이제 남은 어떤 혁신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적 쇄신은 좀 어려운 작업이지만 어쨌든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네, 그런 생각인데 예. 어차피 그 작업은 공천 때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사실. 예.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네. 이렇게 혁신위가 사실 새로 뜨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좌초가 되면서 당의 혁신 동력이 좀 힘을 잃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가 또 열심히 해야겠죠.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잘 단합해서 서로 싸우지 않고 예. 힘든 파고를 좀 같이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은 질문 없으신가요? 위원님 화이팅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긴 수석 최고였습니다. 네. 네. 아무튼 당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예. 저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보면 위로의 말씀 그리고 너무 상처받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위로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전화로 연결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